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투자메이트 진유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로켓랩, 오라클,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메타, 애플, 넷플릭스, 아이렌, ASML, 골드, 엑손모빌, 아마존 해볼 거고 2부 영상에서는 AMD, 팔란티어, 브로드컴, ITA, 비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손익비 좋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보면 빅테크가 이제 많이 부진을 했고 빅테크 외의 종목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빅테크는 끝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켓랩 보겠습니다. 로켓랩 지금 고점 대비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인 61까지는 추가로 하락할 여지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세 전환할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이 5일선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만났을 때 다시 반등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60일도 깨지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 다음은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200일 이평선은 그러면 추가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여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비중 축소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이 하락 찍고 그래도 20%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아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거 보고 관심 가져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 반등 정말 그 이슈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멤버십에서 계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하락 추세 맞고 또 하락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이 하락 추세 뚫고 올라오고 지지까지 해주었을 때 관심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 잘 나와주었지만 그 이후에 다음날 바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일라이릴리 계속 여기 박스권 갇혀 있다가 이제 비만약 발표하면서 올라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1차 지지인 지금 1026 부근은 그래도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다시 982까지는 이제 왔다가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00에서 980 요 사이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980 부근 깨진다면 그 밑으로는 10% 정도 더 하락할 여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 축소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길게 보는 주식이라면 그냥 묵혀놓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에 먹는 비만약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라이릴리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고 싶다 한다면 5월까지는 큰 수익보다는 그냥 이제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메디케어 지급액 동결 뉴스 나오면서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이제 실적 발표도 안 좋으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갭 하락한 부분까지 다 채웠고 그 부분 맞고 이제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 개파락 부근 직전까지 이제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더 지금은 높고, 맞고 떨어졌다가 좀 더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돌파를 해줬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제 기업 가치보다도 이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트럼프 효과가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도주는 아니고 가치 주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털 거는 다 털었기 때문에 270 부근 밑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 밑으로 또 뚫고 내려와 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230까지 추가적으로 10% 20% 하락 여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일단 실적 발표한 후에는 10% 상승해주면서 AI 옥석 가리기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존이랑 구글이 AI 투자 늘리면서 이제 메타도 같이 실적 발표했던 거 이제 사람들이 까먹고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메타는 현금 흐름 문제 없고 일단 자금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 다만 지금 빅테크 전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하락 추세 돌파해주면서 좋았는데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쭉 내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 추세를 다시 막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30까지는 추가로 하락할 여지 있고 600까지도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630 부근 반등해 주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지 여부 따라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테크는 지금 싸다고 줍줍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강세입니다. 그래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이런 뉴스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프리로 해드리고 중간중간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꿀팁이나 경제 기본 개념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AI 해지, AI 피난처로 지금 계속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AI 또 미뤄진다는 얘기 들리면서 또 270에서 255까지 한 번에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나름 크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상승한 폭만큼 그대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은 또 다시 245에서 255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도 애플이 200일선 이평선 근처에 오면은 이제 한 번씩 모아가기는 좋은 종목이다. 애플 걱정은 그냥 연예인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일선 밑으로 또 하락한다면 옛날처럼 5개월 정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여전히 워너브라더스 인수 리스크 계속되고 있고 지금 완벽한 하락 추세입니다. 저번에도 좀 상승해 주는가 싶더니 이 하락 추세 선 맞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지금 지하실이 어디인지 안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이 하락 추세를 탈출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진 아무리 과매도 부근이어도 관심을 좀 뒤로 넣어두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완전 단타로 생각해 봤을 때도 요 하늘색 추세 맞고 떨어져도 이제 5% 정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익비 좋은 구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렌 보겠습니다. 아이렌 제가 계속해서 영상 여러 번 해서 54, 50개면은 이제 비중 축소해야 된다. 50개면은 이제 바로 밑으로 2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비중 축소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50 부근 깨고 나니까 이제 바로 40으로 한 방에 내려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전에 40에서 50 부근 횡보했던 것처럼 이 부분 횡보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항상 38 부근에서는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름 손익비 정해놓고 들어가 볼 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40 부근 다 잘 지지해서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만큼의 비중 가져가는 거 아니고 꼭 손절 라인 확인해 놓고 들어가시는 걸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SML 보겠습니다. ASML 2026년 반도체 장비 주도주 중에 하나로 ASML 지금 고점 대비 5% 정도밖에 안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너무 과매수였기 때문에 조금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 하락 추세 패턴 조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1329까지는 잠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6년에 AI 인프라 투자 빅테크들이 돈 쏟아 부으면서 제일 수혜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눌렸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요 60일 이평선 부근쯤 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텔레그램에서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텔레그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폭락한 후에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사이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고점 대비 10% 빠져 있지만 그 전에 폭락했을 때보다 또 10%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대신 핑퐁이 심합니다. 거의 하루에 매일 5% 오르고 5% 빠지고 5% 오르고 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도 지금 나름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지지라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도 2026년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손모빌 보겠습니다. 엑손모빌 지금 2022년부터 이제 2026년까지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가격이 올라야 오르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이슈가 터지면서 크게 수혜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 대표적인 ETF로 XLE가 있거든요. XLE도 이렇게 크게 하락 추세 이어지다가 컵앤핸들 패턴 보여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2026년에 에너지 개인적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과매수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XLE도 모아가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 때 AI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서 그거 이제 걱정으로 개파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220에서 230 횡보 기간이 길었어서 여기 220은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줬었는데 이게 실적 발표 전에도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실적 발표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서 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완전 과매도 상태이긴 하지만 200 부근을 깬 것이 저는 조금 안 좋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갭하락 부근인 이제 192까지는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2026년에 아마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AWS 성장률도 계속 좋고 지금 투자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있는 단계다.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테크는 끝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일단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부진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부진하다고 이 빅테크만 모아간다? 이러면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회복주, 경비 소비주, 에너지, 원자재 이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모아갔다가는 나만 이제 2026년 재미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계속 포트폴리오 분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공유드린 부분에도 작년에는 AI 100%였다면 올해는 다른 섹터들로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기적으로 부진할 빅테크냐 아니면 다른 섹터들이냐 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저가 매수 안 하기도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눠가지고 빅테크 3, 다른 애들 7 뭐 이런 식으로 남는 돈을 분배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계속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게 2, 3월을 계속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딥시크 이슈 때랑 지금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작년에는 딥시크 말로 이제 공포를 줬다면 이번에는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다라는 이제 공포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2월, 3월을 좀 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변동성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현금 비중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